구독자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엔 6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려 50명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 인증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벤트는 계속되니까 매주 10분씩 추첨으로 선물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0만 가자! 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지훈입니다. GM 포드와 함께 한때 같은 위상을 지녔지만 마케팅 전략 실패, 경영난 악화, 판매 부진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며 다임러 벤츠에 붙었다가 떼어지고 지금은 피아트 산하에서 연명하는 브랜드,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크라이슬러입니다. 크라이슬러를 세운 월터 P 크라이슬러는 1875년 미국 캔자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철도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기계에 관해 굉장한 흥미와 열정을 지녔던 성격 덕분에 크라이슬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철도 엔지니어의 길을 택했고 굵직굵직한 철도 회사들을 걸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철도 커리어에 정점을 찍자 움직이는 기계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기관차에서 자동차로 바꾸게 되죠. 36살이 되던 1911년 제임스 스토로우와 만나면서 그의 자동차 경력이 시작되는데요. 제임스 스토로우는 자동차 생산에 관심을 갖고 있던 크라이슬러를 위해 뷰익 관계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줍니다. 철도업에서 다양한 생산 경험이 있던 크라이슬러는 뷰익에 있으면서 생산 비용 절감, 품질 상승 등 여러 개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뷰익에서 인정받던 크라이슬러는 뷰익을 모회사로 GM왕국을 만든 윌리엄 듀런트에게서 당대 최고의 보수와 총애를 한 몸에 받습니다. 3년 동안 $10,000의 월급을 받고 매 연말 보너스로 $500,00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1919년 뷰익을 떠난 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자동차 브랜드인 윌리스 오버랜드, 맥스웰 차머스를 회생시켜 성공한 경영자로서 미국 최고 갑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거대하게 쌓은 자본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윌리스 오버랜드에서 알게 된 크라이슬러가 삼총사라고 부른 프레드 제더, 오웰 스켈턴, 칼 브리어에게 맥스웰 차머스의 새 모델 개발을 맡겼습니다. 1923년 세 사람이 설계한 모델 B70이 만들어졌고 1924년 뉴욕 오토쇼에 맞춰 양산차가 완성됐죠. 그러나 실제 판매할 수 있도록 양산된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토쇼에 전시할 수 없게 되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크라이슬러는 오토쇼가 열린 호텔 로비를 통째로 빌려서 자신의 차를 전시했습니다. B70은 당시 인기 모델이던 뷰익 6와 가격은 비슷했지만 비교적 크기는 작았는데요. 무게는 300kg 이상 가벼웠고 스포티한 디자인과 값에 비해 고급스러운 실내외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성능은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시속 113km인 최고 속도는 경쟁 모델인 뷰익 6보다 훨씬 더 빨랐을 뿐만 아니라 차량 가격이 무려 2배 이상이던 패커드 스트레이트 8 모델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라이슬러의 첫 차는 큰 성공을 거뒀죠. 첫 해에만 33,000여 대가 생산되어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데 이 차의 성공을 바탕으로 크라이슬러가 맥스웰 차머스의 경영권을 갖게 되면서 회사 이름이 크라이슬러로 바뀌게 됩니다. 자동차 브랜드로서 크라이슬러의 역사는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기술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급차종인 임페리얼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고급차 시장의 유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1928년에는 중소자동차 기업인 다찌, 플리머스, 데소토를 인수하고 플리머스는 저가형 시장을, 데소토는 중가형 시장을 겨냥해 판매 시장을 확장합니다. 그 결과 크라이슬러는 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며 드디어 미국 자동차 업계 3위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던 1929년 경제대공황이 찾아오고 자동차 업계도 그 여파의 영향을 받아 판매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크라이슬러는 월터 크라이슬러의 지휘 아래 뛰어난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았고 대공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갑니다. 사실 크라이슬러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메이커는 다찌입니다. 존 F 다찌와 호레이 E 다찌 형제가 1913년에 세운 다찌는 포드 모델 T의 엔진을 공급하는 등 초창기 미국 자동차 역사에 큰 획을 그었죠. 그러나 1920년 두 형제가 차례로 숨을 거둔 뒤로부터 8년 후 크라이슬러에 팔렸는데 크라이슬러는 생전에 다찌를 인수한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며 회고할 만큼 다찌의 비중은 컸었습니다. 실험 정신에 바탕을 둔 크라이슬러의 도전은 눈부신 성과를 나타냅니다. 풍동 실험을 통해 공기 저항을 줄인 첫 유선형 자동차 에어플로와 에어스트림을 바탕으로 크라이슬러의 시장 점유율은 단숨에 25%까지 뛰며 결국 포드를 제치고 빅3의 넘버 2로 올라서는데 성공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포드 모델 T의 진부함을 느끼고 GM과 크라이슬러의 눈길을 돌렸었죠.
경제대공황의 위기까지 무사히 넘기고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던 크라이슬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0년에 창업자인 월터 크라이슬러가 사망하면서 잠시 주춤하게 되고 1942년부터는 자동차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지만 대신 연합군의 전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전쟁 기간 신차를 개발할 여력이 없었던 크라이슬러는 전쟁 이전 모델을 전후까지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소비자들은 촌스러운 스타일의 크라이슬러에게서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사골처럼 엄청나게 우려먹었죠. 1955년 크라이슬러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라디오를 선보였고 촌스러운 브랜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GM의 디자이너로 일했던 버질 엑스너를 영입하였는데요. 버질 엑스너는 테일핀과 크롬으로 장식한 포워드룩을 고안하여 크라이슬러의 모든 차들에 적용했습니다. 버질 엑스너의 포워드룩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포워드룩을 적용한 모델 중 하나인 뉴요커는 디자인상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1964년 세계 최초의 포니카 바라쿠다를 출시하였으나 같은 시기 출시된 머스탱의 인기에 밀려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머스탱을 선두로 머슬카 열풍이 몰아쳤고 크라이슬러는 다치 차저를 출시하며 머슬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당시 크라이슬러는 몇몇 유럽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며 영업 확장에 발판을 깔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973년에 석유파동이 터지면서 크라이슬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동시에 석유값이 치솟자 기름 먹는 하마였던 크라이슬러의 자동차들의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1970년대를 강타한 석유파동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크라이슬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사후 방만한 경영과 오일 쇼크로 다 쓰러져가는 크라이슬러를 되살린 인물, 미국 자동차 업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 바로 리 아이아코카 회장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는데요. 적자를 내던 계열사들을 모두 정리하였고 노동자 수천 명을 감축하였으며 자신의 연봉을 겨우 1달러로 동결시키고 직원들의 연봉도 5%씩 삭감하였습니다. 리 아이아코카의 단호한 구조개혁으로 크라이슬러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고 받은 융자금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비장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 무기는 바로 세계 최초의 미니밴 그랜드 보이저였습니다. 이 차는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갔고 위기를 넘긴 후에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크라이슬러가 GM과 포드를 누르고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또한 크라이슬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연료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여 신차에 적용하면서 판매량이 놀랍도록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크라이슬러는 예상보다 7년이나 빨리 빚을 청산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1998년 다임러 벤츠사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해 자동차 업계의 초대형 기업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생길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고 크라이슬러의 매출도 합병 전보다 증가하면서 이 두 회사의 합병은 마냥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벤츠의 주력인 유럽 시장과 크라이슬러의 주력인 미국 시장 간의 특성이 부딪히면서 부작용이 생겼고 직원 문제와 품질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다임러 벤츠는 금융회사의 크라이슬러를 매각해버립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크라이슬러를 또다시 파산 직전까지 몰아갔는데요. 미국 정부에게 지원을 받아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고 2009년에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룹이 크라이슬러의 지분을 일부 사들이면서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피아트 그룹이 크라이슬러 그룹을 완전 인수를 선언, 사명을 FCA로 변경하였습니다. 품질이 그리 좋지 않기로 유명한 크라이슬러는 하필 유럽에서 제일 품질이 안 좋기로 유명한 피아트에 인수되면서 신뢰도뿐만 아니라 품질 평가에서도 대부분 바닥을 칩니다. 2018년 크라이슬러가 FCA 그룹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회장은 크라이슬러와 다치 브랜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크라이슬러의 대표적 모델로는 모델 300과 퍼시피카가 있고 산하 브랜드로 미국의 대표적인 머스카 브랜드 다치가 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플래그십 세단 300은 1970년대에 단종된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크라이슬러 300M이 등장하면서 부활했고 이후 지금의 300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니밴 퍼시피카는 2007년에 출시된 이후 9년을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크라이슬러의 제5세대 미니밴을 대체한 6세대 모델입니다. 다치는 미국 자동차의 상징으로서 머슬카와 픽업 트럭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직하고 배기량이 높은 미국다운 차들이 많고 특히 미국 마초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머슬카인 차저와 챌린저, 램 픽업 트럭 라인업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브랜드인 크라이슬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미국 자동차 브랜드 포드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왼쪽 상단을 클릭, 럭셔리 수공 브랜드 롤스로이스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왼쪽 하단을 클릭.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